코스피는 장중에 1950포인트 선을 다시 또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권 다른 증시 흐름을 살펴볼 때도 우리 증시의 약세, 글쎄 외국인 매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참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보안주, 하루 만에 하락입니다. 보안주가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보안주는 어제 방송사와 은행의 전산망 마비 소식으로 장 막판 급등한 바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갤럭시 S4 선주문 급증입니다. 갤럭시 S4 선주문이 갤럭시 S3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휴대폰 부품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석유화학주 반등입니다. 대표적인 낙폭과 대주인 석유화학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갤럭시 S4 선주문이 일단 선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갤럭시 S4 2분기에 2천만 대 이상이 팔릴 것이다. 이런 한 증권사의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 관련주의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관련 내용 말씀해 주시고 관련주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갤럭시 S4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가 좀 증가하면서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요, 주가라는 것이 내재 가치, 성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언젠가는 그 가격을 회복한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어차피 이제 갤럭시 S4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영국에서 지금 유통업체 K하우스에서 갤럭시 S4 선주문이 갤럭시 3에 비해서 한 446% 정도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갤럭시 S3보다 전 세계 155개국 그다음에 이제 327개 사업자를 통해서 전 세계 이제 판매량이 좀 많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증가할 거다. 이런 모습이죠. 한편에서는 그동안 기대 이상으로 좋은 거 없다. 이런 모습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삼성전자는 휴대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뜯어보면요, 특히 프로세서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핵심 부품이 모두 자체 개발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한 70% 정도가 자체 개발한 그런 것들로 부품 조달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요, 좀 안정적인 조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 코스닥 시장에 갤럭시 S4를 비롯해가지고 핸드폰 업체 부품주들이 굉장히 지난달에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이번 달 초까지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선반영된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수익 가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들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수급이 좀 꼬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어렵고 부품 업체들 주가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저점에서 돌아서 나가는 종목 중에는요, 우리가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갤럭시 S4 얘기 나왔을 때 코스닥의 부품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거래소 쪽에서 삼성전기 좀 관심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지금 보면은 갤럭시 S4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대덕전자라든지 ELK 그다음에 이제 이녹스 이런 종목들은요, 상당히 좀 고점에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좀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한 달 이상 조정을 보이고요, 92,000원부터 길쭉 반등을 좀 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플러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차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요,
작년 12월 이후에 조정의 어떤 마무리 국면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종합주가지수 조금만 더 살아난다면은 상승 어떤 그런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95,000원입니다. 심리적 지지선 95,000원이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아마 10만 원 선에서는 저항선을 좀 작용할 수 있는데 삼성전기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한번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요. 매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아주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갤럭시 S4내가에서 휴대폰 업체 중에서 코스닥 업체보다는 거래소 쪽에서 먼저 조정을 받고 돌아서는 종목 삼성전기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갤럭시 S4 선주문 늘어난 거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이미 발표 이전에 뭐 부품주들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바가 있었고 글쎄 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한 특히 수급 여건 자체가 좀 불확실한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섹터별로 보면은 업종별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게 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여기저기 뉴스를 찾아봤는데 새로운 뉴스라고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낙폭과대 얘기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연속성 기대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고승현 거는 그 석유화학자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에 대한 시각은 트레이딩 관점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일 반등의 성격은 어떤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뉴스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실적의 레벨이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일 발표된 중국의 HSBC PMI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4월에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는 전월 대비해서 모두 상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학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석유화학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전망치가 하향되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잘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을 보시면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개선이 됨으로써 IT에 대한 수요도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적인 진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이 되는 IT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 베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오늘 석유화학주의 반등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시각이 절대 우세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의견들이 한쪽으로 좀 몰릴 때는 주가는 또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 양적 완화 유지입니다. 연준에서 뭐 양적 완화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뭐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연준의 이런 액션들을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뭐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승희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금일 FOMC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1월 FOMC 의사록에서는 양적 완화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줬는데요. 금일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회복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발언을 했고요. 고용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 수준이 높다라고 말을 했고 특징적인 거는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좋다, 미국 주택 경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의 어떤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 기간 양적 완화를 지속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이 되면은 당연히 위험 자산은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주식 시장에 있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지속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얘기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3월 예비치입니다. 이 지표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인데 우리 시장에는 뭐 워낙 외국인 매도 때문에 좀 영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상해 증시는 오늘 발표되는 이 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미리 좀 급등한 바 있고 오늘도 한 0.4%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은데 배현철 대표가 이 지표 관련 내용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역시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중국의 PMI 지수,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라 그러죠. 51.7로 나오면서요. 전월에는 2월 달에는요. 한 50.1로 그 1월 달에 비해서 50.4에서 비해서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중국 경기도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이제 3월에 다시 반등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PMI 지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온다 그러면 50 이상에서 그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표로 추세를 보고 있는데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든지요. 이제 원자재 조달하는 부서가 있죠. 그 원자재 조달하는 부서의 그 직원들한테 그 관계자들한테 앞으로 원자재 조달을 어떻게 더 증가할 것인가, 다음 달에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원자재 늘린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위축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PMI 지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3월달 이후에 이제 4월달, 5월달로 가면서 중국이 좀 긴축 정책을 썼었는데 이것이 좀 완화 정책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양안 정책 이후에요. 부동산 경기를 좀 잡겠다.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 그래가지고 금융 긴축 정책을 좀 많이 썼었는데 그래가지고 중국 상하이 지수가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좀 조정을 줬었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경기 발전에 대한 그런 부양책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하이 지수 이번 달부터는 상승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제 PMI 지수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지수가 강하게 못 올라가는 거. 거기다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한 좀 영향권이 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놓고 보면요. 어차피 주가라는 것이 그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수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오늘 당장에 PMI 지수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나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지만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사실은 미국보다도 중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경기가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관련 업종들이 상승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 좀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화학업종이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물론 이런 것들의 기대감들도 있겠지만 단기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모습이 좀 오늘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에 앞으로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 자, 오늘은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도요. 당장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 파동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중기적인 대응 전략으로 본다면 중국의 PMI 지수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중요한 이유는 월간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도 2월치가 아니라 3월치고 3월 예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표가 좋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2월 지표는 대체로 나빠지면서 3월 지표는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점도 한 번쯤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모멘텀이 당장 우리 시장을 좀 좌우하는 건 아닌데 잠재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머리에 두고선 시장에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여전한 외국인 매도 부담입니다. 글쎄, 오늘 뭐 우리 시장 빠지는 거 외국인 매도 이외에는 다른 거 설명할 길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자, 외국인 매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 배현철 대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 생각 같아서는요. 외국인들 다 이제 보내놓고 우리끼리 좀 주식시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요. 어차피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뱅가드 펀드의 어떤 그런 환매 조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점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업종 대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 종합주가 지수의 하락 파동, 거기다가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니까 전체적으로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닥 시장까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소 쪽 종목들은요. 오늘도 보면 화학주들 이제 반등에 들어오고 건설업종들도 어제부터 좀 반등의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요.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자, 경제는 심리라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면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도 한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뱅가드 펀드가 매도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한 보름 정도, 일주일 정도 매도를 멈춰주니까 그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4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주춤거릴 수 있다. 그 시점에서 어떤 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시장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래소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뭐 그 일부 종목들 반등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주도주로 나섰던 오스타인 임플란트라든지요, 뭐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좀 피로감을 느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코스닥 시장도 이실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어제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2시 넘었으면서부터는요, 코스닥 시장에 좀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묻지마 매도 형식으로 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게 거래 정지당하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소나기는 좀 피해 가시면서, 어차피 주가는 실적을 먹고 성장한다 생각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거래소 쪽에 많이 빠져 있으면서 시장 주도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가 돌아서면서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쪽에 좀 편입 비중을 놓쳐보시고요. 오늘은 전체 주식 비중 한 60% 정도 맞추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 많이 물려가지고 매도를 못 하시겠다 하신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요, 테마 종목, 특히 올라갔던 데서 고점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품이 꺼지는 형식이지 주가에 반영됐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거래소 쪽 종목들은요, 수급이 좀 불안전해가지고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을 먹고 성장한다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이 좀 안전성에 대한 방향은 좋지 않겠느냐. 자, 오늘 좀 어렵겠지만 코스닥에 좀 그 테마 종목도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요, 오늘이라도 현금 확보하셔가지고 돌아서 나가는 시점에서 다음 주 한번 주도주 사냥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다음 주면은 3월 달 마지막 주입니다. 뭐 이제는 뭐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대체로는 좀 나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실적을 기대할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은 고승영 연구원은 어떤 섹터 정도로 꼽으세요? 예, 지금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4.3조입니다.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하는 수치고 상당히 견조한 수치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업이익 컨센서스가 4천억이나 하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기 실적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1, 2월 달에 시장을 억눌렀던 엔화 약세가 기업 이익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기업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1분기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을 살펴보면 IT 업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그다음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IT 업종에 집중이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미디어 쪽도 업종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으로는 지금
CJ 오쇼핑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대원제약 등등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있어서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점 실적 중에서는 관심 받고 봐야 될 쪽은 IT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종목 중에서는 CJ 오쇼핑, 대우인터, 대원제약 정도를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